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너비 성형외과. 워너비 성형외과 전문의 차명규입니다. 원장님 그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단어도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이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거는 비중격이 우리 코 속을 좌우로 이렇게 나누는 그 격벽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에는 연골, 저 깊은 뒤쪽에는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좌우 공간이 똑같이 균등하게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격벽으로 있으면 좋은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한쪽으로 휘게 되고 또 휘어서 휜 쪽은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 좁아진 곳으로 숨을 쉬기 힘든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장님 이런 비중격 망곡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또는 외상 또는 코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에 의해서 한쪽으로 휘게 돼 있고 일부에서는 영양 결핍이나 또는 기압 차이 양쪽 비강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일단 코가 막히니까 숨쉬기가 좀 불편하고 또는 입으로 양쪽 콧구멍이 다 막힌 경우에는 입으로 숨을 쉬거나 또는 후비루가 또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가 좀 무겁거나 또는 수면장애 또 기억력도 감퇴되는 경우도 있고 신경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런 비중격 망곡증하고 동반해서 코가 휘어 있거나 또는 부비동염 같은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코 막힘으로부터 시작되는 증상들이 다 있다는 거네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런 비중격 망곡증은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검사는 코 속을 들여다보기 아주 편한 검사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외래에서 쓰는 비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시경 같은 거로 확인해서 직접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는 CT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증상과 이런 검사를 바탕으로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게 이제 원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냥 단어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렵고 힘든 수술인 것 같아요. 이런 수술은 그러면 언제 필요한 거고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같이 궁금해요. 일단 만곡으로 인해서 호흡이 좀 불편한 이런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생길 때 그리고 뼈나 연골을 채취해서 어떤 다른 시술이 필요할 때 또는 코 속의 다른 질환을 수술할 때 이런 만곡으로 인해서 수술에 지장을 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은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점막을 연골과 분리하고 휘어있는 연골하고 뼈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휘어있는 부분에 연골을 펴주는 비중격 성형술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코 속에 다시 모양을 교정한 대로 잘 자리 잡도록 압박 드레싱을 꺼즈를 코 안에 패킹을 해서 압박 드레싱을 하고 하루 뒤에 제거해주고 있어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병증은 없나요? 비중격 성형술 같이 보존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연골의 탄성이나 비각계 비대의 영향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점막하 절제술로 연골과 뼈를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에는 콧등이 내려앉아 안장코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질문은 실제 환자분들께 이제 들은 질문이에요.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다시 재발한 것 같다고 혹시 재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만곡증을 2번이나 수술했다면 사실 만곡증이 재발했다기보단 주변에 합의갑계가 다시 비대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CT를 좀 촬영을 해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인에 따라서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코가 휘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코가 휘었다고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가 휘었다면 코 속에 비중격이 휜 경우가 많고 코막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수술 후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에선 휜 코 교정을 병행해야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보험이 가능한가요? 비중격 만곡증은 코 속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과 같은 사보험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곡증이 심하고 휜 코를 동반한 경우에 만곡증뿐만 아니라 휜 코로 인해서 좁아져 있는 안쪽 비밸브 재건술 또한 실비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비중격 만곡증이 듣기만 하면 큰 수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신 마취로 해야 되나요? 수술은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로도 가능한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메브리코는 비중격 만곡증을 가지고 있나요? 코뼈와 연골의 과도한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메브리코는 코 속의 비중격 연골 또한 과도한 발달로 만곡증을 흔하게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브리코 교정 시에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원장님.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이비인후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많이 궁금해하셔서요. 일단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코의 외형보다는 주로 코막힘 증상 개선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비강내 구조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지만 성형외과의 경우에서는 외형 개선의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다소 보존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에 콧등이 낮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막힘 증상 개선을 주된 목표로 치료해서 비중격 연골이나 뼈가 과도하게 제거된 경우는 코의 모양을 지탱해주는 기본 골격 구조가 약해져서 코 모양이 변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콧등이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늑연골과 같은 튼튼한 연골을 이용해서 약해진 지지 구조를 보강하여 코 모양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부끄럽다.